엄살 부리지 마. 내일 아침까지 300포기 다 못 절이면 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밤, 베란다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거실에서는 따뜻한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둔 베란다에서 며느리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결국 붉은 피가 배추를 적시고 그녀가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차에 탄 남편은 아내의 생사를 걱정하는 대신 스마트폰 게임을 돌리며 병원비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출산의 순간이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린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살아 돌아온 그녀가 준비한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의 만찬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거 다 언제 담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다 해야 돼. 내일 부녀회에 가져가기로 했잖아. 최말자가 전기장판을 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임신 9개월이에요.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해? 임신이 뭐 대수야? 움직여야 순산한다더라. 최말자가 TV 리모컨을 딱 켜더니 볼륨을 한껏 높였습니다. 거실엔 예능 소리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석은 게임에 빠져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나 좀 도와줄래? 지은이 간절한 얼굴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지금 레이드 중이라니까. 방해하지 마. 박민석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함쳤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차가운 수도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나 영하의 바람은 손끝부터 몸 전체를 얼릴 듯 차가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자마자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아! 지은은 숨을 골라가며 대야에 배추를 담았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얼음물 같은 물이 쏟아졌고 고무장갑 안으로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계속되는 노동 속에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거친 숨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픈데 치킨 시켜요. 박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먹여야지. 지금 바로 시킨다. 최말자가 웃으며 배달 앱을 켰습니다. 30분 후 치킨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이건요? 박민석이 뼈를 씹으며 묻자 저녀는 이래야지. 먹고 싶으면 나중에 알아서 먹겠지. 최말자는 콜라병을 3개 들이켰습니다. 베란다에서 50포기를 넘게 담가낸 지은. 허리가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복부에서는 묵직한 통증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밤 10시가 넘어가자 기온은 더 떨어졌고 수도관의 물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물이 아예 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얼음 깨서 써. 왜 자꾸 귀찮게 해? 최말자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얼어버린 수도꼭지를 손으로 녹이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배추 100포기, 150포기. 손등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양념 속 고춧가루와 소금이 상처에 들어갔습니다. 아, 따가워. 지은이 얼굴을 찡그리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배추를 김치통에 넣으려고 몸을 숙인 순간 급격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그때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핏물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김치통이 넘어지며 양념이 바닥에 뒤섞였습니다. 살려줘 누가. 지은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최말자가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난리야?
바닥에 피와 양념을 본 최말자의 첫마디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지은이 떨리는 손을 내밀자, 아이고, 비싼 재료 다 버렸네. 이게 뭔 꼴이야. 최말자는 지은보다 김치 재료를 먼저 챙겼습니다. 저 피나요, 어머님. 지저분하게 소금 뿌려서 치우면 돼. 최말자는 소금통을 가져와 바닥에 막 뿌렸습니다. 옆집에서 쿵쿵 벽을 치며 항의했습니다. 아이고, 좀 조용히 해요. 밤마다 왜 이래요? 최말자가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민서가, 얘 좀 끌어일으켜. 박민석이 게임을 멈추고 나왔습니다. 야, 일어나. 시끄럽다니까. 나 못 일어나. 지은의 의식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 진짜 이상해. 그냥 꾀병 아니야. 119 불러. 빨리. 최말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바닥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지은이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산모분이시죠? 몇 개월이세요? 구급대원이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9달. 지은이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빨리 옮겨야 해요.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최말자가 짐가방을 챙기며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기요, 제 짐에 김치 국물 안 묻게 조심해 주세요. 최말자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최말자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산모분이 위급한데 짐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 그게 비싼 건데요. 최말자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구급차에 지은을 실었습니다. 박민석이 뒤늦게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지은의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민석은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구급대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게임 자동 사냥 꺼야 해서요. 박민석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검색창에 제왕절개 수술비를 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던 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헐, 이렇게 비싸? 박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20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을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즉각 제왕절개 수술 들어갑니다. 다른 의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박민석과 최말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수술 동의서와 연대 보증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연대 보증이요? 박민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응급수술이라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오는데요? 최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최소 1,000만 원 상황에 따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1,000만 원요? 최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돈 없어요. 서명 못해요. 최말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박민석이 최말자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서명하면 네가 다 갚아야 해. 우리 집안 망하는 거야. 최말자가 박민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산모분이 지금 매우 위급합니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박민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요?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아파서요. 금방 올게요. 박민석이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말자도 슬금슬금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이 아닌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최말자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민석이 머뭇거렸습니다. 전현 죽으면 빚만 남는다. 빨리 와. 최말자가 박민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주차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보호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보호자 찾아주세요. 의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보안요원이 병원 곳곳을 뒤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비상구로 나갔습니다. 보안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경악했습니다. 의사가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가 도주했습니다. 그래도 수술 진행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을 수술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의 흐려지는 의식 속으로 복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서가, 어머님,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취제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민석과 최말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박민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서 어떻게든 수술할 거야. 우리가 돈 낼 필요 없어. 최말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지은이는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 최말자가 TV를 켰습니다. 박민석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집도인은 출혈을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악이 나왔습니다. 보조의사가 작은 생명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숙아였습니다. 체중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준비.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하지만 살아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산모 상태는요? 집도의가 물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혈 계속하고 지혈제 추가 투여. 집도의가 지시했습니다. 새벽 5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소희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누웠습니다.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가 한 명도 없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후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배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제 아기는요? 지은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딸이에요.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작지만 건강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요? 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러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는.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도망갔어요. 맞죠? 지은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무과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병원비 문제로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1,500만 원이요.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지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신생아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희가 보였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지켜줄게. 지은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간호사가 젖병을 건넸습니다. 모유 짜서 가져오시면 아기한테 먹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병실로 돌아와 젖을 짰습니다. 가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짜냈습니다. 작은 젖병에 모유가 조금씩 담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석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친정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지은이요. 아, 지은아.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서. 고모, 제발이요. 아기가 민석이한테 받아. 민석이가 우리한테 내 이름으로 돈 빌려갔더라. 우린 못 도와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박민석이 지은의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무과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셔야 퇴원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각서를 쓰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대 보증인이 필요해요. 보증인이 없는데요. 그럼 최소 300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출산 가방에서 작은 김치통이 나왔습니다. 입덧을 달래려고 집에서 몰래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묵은지 향이 퍼졌습니다. 지은은 편의점에서 산 햇반을 데웠습니다. 김치를 올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김치 향이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냄새지? 김치 냄새 아니에요? 어디서 나는 거야? 진짜 맛있는 냄새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VIP 병동에서 내려오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 강 회장이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은이 앉아있는 벤치 앞에 섰습니다. 실례지만 그 김치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강 회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담근 거예요. 직접 담그셨다고요? 강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한 조각만 맛볼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찾던 맛이거든요. 강 회장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예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맛이에요. 제가 수십 년간 찾던 바로 그 맛. 강 회장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 어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강 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산식품그룹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지은은 김치통을 들고
강 회장을 따라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김치를 구해왔어요. 강 회장이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노인의 코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 냄새. 노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맛이네. 우리 고향 맛이야. 노인이 밥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밥을 가져왔습니다. 며칠째 입맛을 잃고 누워만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강 회장이 감격해서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김치를 담그게 되셨는지요? 강 회장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켜서요. 만삭인데 혼자 300포기를 담그다가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신 거군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술동에서 서명이 두려워 도망갔어요.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딸 소희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퇴원도 못하고 있고요. 병원비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지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리신 분인데요.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는 그냥 김치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 김치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밥을 드셨어요. 강 회장이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지은 씨, 저와 사업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사업이요?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의 김치를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거죠.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도 하고 유통망도 제공할게요. 강 회장이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의 법무팀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법적 문제를 정리하려고요. 팀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법적 문제요? 남편분과 시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과 친권 문제를 해결해야죠.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며칠이면 찾을 수 있어요.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팀은 박민석과 최말자를 찾아냈습니다. 찜질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두 사람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민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지은 씨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예 도용, 유기치사 미수. 이 혐의들 아시죠?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박민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형사 고발하면 감옥 갑니다. 최소 5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제발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최말자가 손을 비볐습니다. 이혼 각서와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세요. 그럼 고발 안 합니다. 팀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친권 포기요? 박민석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육비는요? 최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양육비요? 도망친 사람들이 무슨 양육비를 받아요?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면 경찰서 갑니다. 선택하세요. 팀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혼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말자도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500만 원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박민석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적으면 법정에서 보시죠. 위자료는커녕 감옥 가실 텐데. 팀장이 봉투를 도로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을게요. 박민석이 재빨리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말자가 돈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걸로 빚이나 갚자. 엄마, 잠깐만요. 이 돈으로 한탕하면 어때요? 박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탕? 도박장 가는 거예요.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두 사람은 불법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강 회장의 도움으로 병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소희도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지은은 소희를 품에 안고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은이 소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치 레시피 표준화를 위해 전문가들을 보냈습니다. 한지은 씨, 이 배합은 정말 독특해요. 식품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브랜드명은 정하셨어요? 소희맘으로 하고 싶어요. 제 딸 이름이에요. 지은이 소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연구원이 메모했습니다. 석 달 후 소희맘 브랜드가 런칭되었습니다. 첫 홈쇼핑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맘 대표 한지은입니다. 지은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김치는 제가 가장 힘들 때 만든 거예요. 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은의 진솔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완판되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첫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지은은 그 돈으로 병원비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완납 확인됐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남은 돈으로 고급 유모차를 샀습니다. 소희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소희야, 봄이 왔어. 지은이 유모차를 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신사옥 20층 회장실에서 지은은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00억 원입니다. 달성 가능하시죠? 지은이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유럽 수출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영업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품질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은은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방송 인터뷰 일정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중파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었습니다. 한지은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PD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는지.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소희맘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입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곰팡이 핀 반지하 월세방에서 박민석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은이 나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현희, 박민석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며 술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조용히 못해. 옆방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구석에서 최말자가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 돈은 원래 우리 거였어. 내 김치로 번 돈이라고. 최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가 손해본 거예요. 박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박으로 500만 원을 모두 날린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희 데려올까요? 박민석이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뭐? 친권은 포기했지만 내씨를 받아 낳은 애잖아요. 양육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최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석은 휴대폰으로 소희맘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회사 행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5살이 된 소희는 예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쁘게 컸네. 박민석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주소 알아낼 수 있어? 최말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회사 주소는 나와 있어요. 유치원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박민석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소희맘 본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최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며느리 찾으러 왔어요. 최말자가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물러나세요. 보안 요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시위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우리 손녀 보러 왔는데 왜 막아요? 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쓰신 분들이시죠? 접근 금지 대상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지은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수 있어요. 소위 경호를 강화하세요. 유치원 등하원 때 특히 조심하고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전 남편 말인가요? 네, 제가 성공하니까 나타났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시죠. 우리 법무팀을 쓰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소희의 유치원 학예회에 참석했습니다. 소희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소희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객석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소희를 촬영했습니다. 저것 봐. 잘 먹고 잘 사네. 박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지은은 소희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뒤따랐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잘했어? 소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응, 최고였어. 우리 소희. 지은이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경호원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기척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희를 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괴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석의 휘파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즉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협박 전화가 왔어요. 녹취는 했습니까?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법무팀에 넘기세요.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소희가 위험할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최고의 경호팀을 보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희의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소희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프랑스 유통업체와의 수출 계약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소희는 유치원 경호원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지은이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민석은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100만 원이에요. 오늘 하원 시간에 잠깐만 한눈 팔아주세요. 박민석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엄마가 데려가지 못하게 막아서 이러는 거예요. 박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200만 원 드릴게요. 5분만 자리 비워주세요. 박민석이 돈을 더 꺼냈습니다. 기사는 망설이다 돈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 유치원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통학버스가 첫 번째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인솔교사는 내리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민석과 최말자가 버스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희야. 최말자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야. 엄마가 데려오래. 최말자가 손짓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하고. 소희가 앞쪽을 보려 했습니다. 박민석이 재빨리 버스 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소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 보러 가는 거야. 박민석이 소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기 중이던 렌터카로 달려갔습니다. 소희를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으응.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말자가 테이프를 꺼내 소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하면 엄마 못 봐. 최말자가 소희를 노려봤습니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 후 인솔 교사가 소희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희가 어디 갔어요? 교사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사는 급히 유치원에 연락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지은의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비서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학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CCTV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확인 중입니다. 비서실장은 즉시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있던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소희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하원 중에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석의 번호였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소희가 묶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현금 50억 준비해. 경찰 부르면 애 죽여.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지은을 비서실장이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소희. 네, 소희. 지은이 신음했습니다. 강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출국을 취소했습니다. 공항에서 강 회장이 보낸 헬기를 탔습니다. 회사 보안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CCTV 영상입니다. 보안팀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박민석과 최말자가 소희를 데려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 중입니다. 팀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렌터카입니다. 대포폰으로 예약했네요. 이동 경로는요? 지은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경기도 외곽국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소희야.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 준비했어? 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한테 손대지 마. 그럼 50억 가져와. 현금으로. 알았어. 소희만 다치지 않게 해줘. 제발.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박민석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배경이 보였습니다. 낡은 벽지와 깨진 창문이었습니다. 3시간 안에 연락할게. 준비해. 영상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배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벽지의 얼룩 패턴이 낯익었습니다. 창밖의 네온 사인도 기억났습니다. 여기 5년 전에 제가 갔던 곳이에요. 지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디죠?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모텔촌이에요. 민석이가 빚쟁이 피해 숨어 지내던 곳. 위치 아십니까? 네, 찾을 수 있어요. 지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에요. 성경 모텔. 지은이 지도를 짚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출동 요청하겠습니다.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위험합니다. 제 딸이에요. 제가 직접 구할 거예요.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지은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차량 행렬이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모텔 안에서 소희는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소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러워. 최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돈 안 주면 너 고아원 가는 거야.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 닥쳐. 최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경광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야, 경찰이다. 박민석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최말자가 당황했습니다. 소희 데리고 있으면 돼. 인질이잖아. 박민석이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 도착했습니다. 빗속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왔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 지휘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석,
최말자, 나와서 투항하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빗속에 울렸습니다. 모텔 3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석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애 죽인다. 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지휘관이 설득했습니다. 한지은 혼자 돈 가방 들고 올라와. 그럼 애 보내줄게. 박민석이 요구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휘관이 제지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가 가야 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팀장이 얇은 방탄조끼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옷 속에 조끼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가지세요. 팀장이 작은 스프레이를 건넸습니다. 고춧가루 스프레이예요. 눈에 뿌리면 10초는 못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섬광탄 던질 타이밍에 바닥에 엎드리세요. 신호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팀장이 작은 무전기를 지은의 귀에 꽂았습니다. 지은은 돈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신문지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돈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모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305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 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박민석과 최말자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지은이 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방 1이네. 박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흉기를 다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 먼저 풀어줘. 지은이 가방을 뒤로 뺐습니다. 돈 먼저 확인할 거야. 박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가방을 건넸습니다. 박민석의 시선이 가방에 쏠렸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소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침대 모서리 왼쪽에서 2m 거리였습니다. 박민석이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신문지 뭉치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박민석이 소리치며 가방을 내던졌습니다. 날 속였어? 박민석이 흉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주머니에서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박민석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으악! 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지은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섬광탄이 던져졌습니다. 쾅! 강렬한 빛과 폭음이 터졌습니다. 으아! 최말자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붕과 창문에서 특공대원들이 레펠로 진입했습니다. 문도 동시에 부서졌습니다. 꼼짝 마! 특공대원이 총을 겨눴습니다. 보안요원이 박민석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나 달라고. 박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최말자는 흉기를 주우려 했습니다. 손 올려. 특공대원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지지직. 전기 충격에 최말자가 쓰러졌습니다. 지은은 일어나 소희에게 달려갔습니다. 밧줄을 풀었습니다. 입에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다 끝났어. 지은이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 소희가 지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엄마가 지켰잖아. 지은이 소희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소희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경찰이 박민석과 최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민석, 최말자,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감금,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내 딸인데 왜 못 데려와요? 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친권 포기하셨죠? 이제 남입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라고요. 최말자가 발버둥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소희를 확인했습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안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희를 지켜야 했어요. 지은이 소희를 더 꼭 안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로 박민석과 최말자가 연행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주도했습니까? 경찰이 박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예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옆방에서 최말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계획했습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최말자가 박민석을 팔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법무팀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5년 전 병원 도주 사건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납치 협박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명예 도용 증거도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희는 아동심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참관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전문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대요. 거짓말이에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때렸니? 네, 여기요. 소희가 팔을 가리켰습니다.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서웠어요. 칼 들고 있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진술이 녹화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틀 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었습니다.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민석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벽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은이, 미안해. 박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최말자는 여자 구치소 대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너 뉴스 나온 애 납치한 할망구지? 같은 방 재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재소자들이 최말자를 외면했습니다. 최말자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소희와 함께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해요. 심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꾸준히 오세요. 알겠습니다. 지은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분간 소희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반년 후 법정에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은도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수의를 입은 박민석과 최말자가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박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피고인 최말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정숙, 법정 경위가 최말자를 제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숙고 끝에 내린 판결입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두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립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민석과 최말자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된 최말자는 수감 첫날 식사를 받았습니다. 쟁반 위에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소이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최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김치였습니다. 안 먹을 거면 놔줘. 옆 재소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최말자가 김치를 지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박민석은 교도소 노역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박민석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5년 전 지은이 김장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박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은 형이 확정된 후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총 5억 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돈을 미혼모 자립 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전액 기부하시는 겁니까? 센터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지은은 소희와 함께 5년 전 자신이 쓰러졌던 병원 앞을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소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은 곳이야. 지은이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요? 응, 여기서 네가 태어났어. 지은이 소희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이제 안 추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안 춥다. 소희가 있으니까.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 후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지은 대표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은이 강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성공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난을 발효시켜 맛을 내는 김치처럼 저도 어려움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의 펜트하우스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강 회장과 지은, 소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소희가 김치를 강 회장 접시에 올렸습니다. 고맙다, 소희야. 강 회장이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최고야. 강 회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채웠습니다. 식사 후 소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과 강 회장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힘이에요. 제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 강 회장이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간 후 지은은 소희를 재웠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소희가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지은이 소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소희. 지은이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5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300포기 김장을 하던 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던 날, 버려졌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유럽 계약 최종 승인 났습니다. 정말요? 네, 내년부터 본격 수출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희맘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서는 컨테이너 선박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맘 로고가 박힌 컨테이너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큰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자신이. 지은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은이 혼자 건배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지은과 소희의 새로운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겪었던 그 차가운 베란다의 겨울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그녀를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이 뿌린 대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지은 씨와 소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으니까요. 최고의 복수는 그들보다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을 몸소 증명해낸 지은 씨의 이야기가 혹시라도 지금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눈보라가 칠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봄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은 씨의 김치처럼 깊고 진한 행복만이 가득 익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